저도 아하 맞아 맞아. 질서 안에서 좀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거지. 그 질서라는 건 온라인에서는 돈을 버는 어떤 내 주된 기술. 자청님도 그 뭐지 환승 연애가 아니고 그 뭐죠, 재회 마케팅 이런 걸로 돈을 버시고 나서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확장하셨던 거니까. 어,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된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들한테 돈 버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 자, 우리는 지금 늘 말하듯이 어떤 돈 되는 상품, 그 사이에 이런 채널, 뭐 SNS라는 채널이나 온라인 판매 이런 채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실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서 워낙 변수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품 판매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많아. 근데 이걸 이렇습니다, 이 길로 가시고 이 길로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제품 판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위너? 그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그러면 정석 위탁 판매? 이것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장점? 위너보다 마진이 크거나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근데 단점은 위너는 그래도 오늘 올리면 내일이라도 팔려. 근데 정석 위탁 판매는 몇 달 동안 못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안 팔리면.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면 그나마 정산이라도 좀 빠르지. 근데 팔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쿠팡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또 정산이 어쩌고, 또 이 제품 잘 팔다 보면 안 팔리면 또 어떻게. 근데 이게 그냥 뚝딱 팔리나? 절대 안 팔리지. 그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것도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광고비도 들어. 근데 상위 노출 하려니까 가구매나 막 트래픽 이런 비용도 들어.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기술도 아니잖아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제품마다 다르고, 공부하려면 또 유료 강의나 유튜브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 그냥 제품 판매에 대해서 지금 정말 정확하게 단적으로 저는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하냐면, 저 위너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근데 내 계정으로 안 해. 내가 키워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운영해주다시피 할 그런 계정으로, 그런 대표님의 계정으로. 그러면서 나는 키워드 발굴도 할 거야. 이 위너 상품 발굴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신청하실 분, 발굴 신청하신 분 해서 몇 분이 왔단 말이죠. 그분들이랑 같이 나는 발굴할 거야. 그러면서 등록도 같이 하게 할 거야. 주문 처리도 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했던 대로 위너를 통한 어떤 SNS를 한번 키우게끔. 왜냐? SNS에 그냥 내 일기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돈, 혹은 주문 처리, 매출 이런 걸 컨텐츠로 올려주면 SNS 키우기 좋을 테니까. 그래서 위너 키워드 발굴 하면서 나는 직접 이 키워드들 중에 팔릴만한 상품 있으면 직접 중국이든 국내든 소싱해서 하나 팔아보고, 한 개라도 욕심 안 내고. 왜냐? 위너는 최소 5% 마진인데, 그래 이거는 최소 그래 10%는 넘겠지, 20%는 되겠지. 그러면서 이 전체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내 사업의 비중을 20-30%만 유지하다. 20-30% 유지할 건 왜 하냐? 이걸 실력 길러가면서 컨텐츠로 쓸 거야. 그리고 내 직접 뛰니까 실력도 더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SNS를 활용하거나 글쓰기나 뭐 마음을 얻는 것 등등, 내가 계속 익힐 어떤 마케팅 등등의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원가가 없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아까 내가 하나 팔면 뭐 5% 남고 뭐 3,000원 남을 수도 있고 5,000원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맨날 말하는 그 기간총 엑셀 하나 팔면 30만 원도 남을 수 있단 말이죠. 원가라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원가가 없는 제품을 파는데 이걸 활용하거나, 아무튼 기타 등등 막 수익화를 막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조차도 몇 년 동안 하면서 더 좋은 길 없을까, 더 좋은 길 없을까 맨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걸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어떤 거라는 건 명확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위너 하나만 알려줬어요? 그럼 누군가는 만족해. 근데 그게 또 길지 않아. 그럼 또 누군가는 그 다음 걸 알려줘야 돼. 근데 또 정석 위탁 판매를 알려주기에는
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그것도 좀 오래 걸리거나 혼자 하게 하면 또 막 안 될 것 같거나 뭐 그러니까 SNS가 참 좋은 기술 같은데 SNS를 그냥 내 기준에서는 SNS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또 누군가는 아니 너는 팔아도 받고 경험도 해봤고 매출도 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난 아무것도 없고 난 주제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정보만 띡띡띡 던져가지고는 이 퍼즐 맞추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퍼즐이 한 10,000피스짜리야.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10,000피스를 맞출 수 있는데 누군가 맞추라 하면은 이제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본업이 있거나 돈을 벌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해서 인지도 덕분에 잘 됐던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지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이 진짜 돈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조차도 알면서도 못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이라도 잘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면 분명히 여기는 돈 될 만한 시장은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그냥 교육해가지고는 안 될 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기간 제한 없이 꾸준히 만나면서 혹은 꾸준히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영향받고 긍정적인 영향 주고받고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우리 아는 사이니까 이제 배 아픈 게 아니라 조금 더 동기부여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 갈 길 잘 가고 있어야 내가 내 일에 집중해야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고 내가 직접 내 길을 닦아 나가야 이 실력 기반에서 내가 돈 벌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이거 돈 될 것 같아 하는 거랑 직접 이거로 돈 벌어서 이거 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실상은 이 정도 시간 들였고 이 정도 수고했고 이 정도 기술로 이만큼 벌었는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 뒷얘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뒷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기에도 불안한 시절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는 거예요. 돈 버는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를 그들끼리 얘기해 주는 거야. 저도 어제 기관총 대표님 만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는 대화가 잘 통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서로에게 뭐 돈 주고받을 것도 없이. 무슨 말이냐면 기관총 엑셀 대표님은 저한테 막 1,000만 원짜리 강의 듣고 온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그 강의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전후 얘기도 다 해줘. 그 강사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도 다 해줘. 그러니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 아낀 거야.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만 공유하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참 깨닫는 게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직장인에서 이제 그냥 조금 버는 그냥 개인 사업자, 불안한 개인 사업자 정도 왔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누구 의지하는 사람, 상품 의지하는 사람 있고 나처럼 계속 발버둥 치면서 실력 같은 걸 길러 나가려고 실무로 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조금씩 더 나은 방향,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영역 말고 자산을 운용하거나 자본가의 삶이 있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 참 새롭게 듣고 있다 하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가진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자산을 굴려서 그걸로 돈놀이해서 수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다.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진 어떤 SNS 활용 능력이나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 이런 걸 통하면 훨씬 더 수익될 만한 게 있겠더라. 그러니까 건물을 세컨하우스처럼 강원도나 어디에 주택이나 펜션 지어놓고 이거를 나 같으면 에어비앤비로 돌릴 텐데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냥 아니 뭐 그냥 뭐 굳이 뭐 이런 말을 하더라. 근데 알고 보면 굳이가 아니라 아니 비어있는 건물 무조건 쓰면 좋지. 그거 비어있는 거 그대로 안 쓰고 있으면 오히려 썩는다. 그럼 그걸 에어비앤비 돌려서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300만 원인데 10만 원만 벌겠냐. 그리고 호실이 한 개만 있겠냐. 그걸 왜 못할까
할 줄 몰라서 엄두가 안 나서 못하지. 그럼 내가 이런 돈 되는 상품 이런 기술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 얘기 같지 않고 조금 더 관여될 수 있겠다. 그들의 세계로 내가 왜냐 지금은 내가 셀러를 대상으로 하니까 셀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하는데 강의 말고 이제 나 컨설팅으로 가야겠어. 내가 가진 기술을 더 부가가치 내려면 이쪽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판에 대상이 셀러가 아니라 사업자, 사장님, 대표님이 되면 또 달라진다. 시장 규모도 달라지고 부가가치도 달라진다. 근데 그걸 자산가로 바꾸면 또 달라질 것이다.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자산가, 뭐 사업가, 셀러. 자,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다 했더니 기관총 대표님이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친한 분 중에 이제 법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법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의 가족에 뭐 아무튼 매형인가 그분이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아는 거야.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엄청 세잖아요. 상속세가 거의 뭐 한 40-50%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가 100억을 벌었어도 50억만 되는 게 아니라 100억이 자녀한테 가면 한 25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는 것 같대. 뭐 어쩌고 세금 다 뭐 떼고 뭐 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4분의 1의 가치가 되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이게 25만 원 되면 피눈물 나는데 1000만 원, 250만 원이 돼. 이것도 피눈물 나지. 근데 이게 1000억이 250억이 되니까 이거 평생 버는 건데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딱 그런 시대긴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성장을 겪어서 뭐 아무튼 자산을 불릴 수도 있었고 이래서 좀 있어. 능력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자녀는 능력이 없거나 자산을 불리기 힘들거나 기타 등등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되물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도 있겠고 앞으로도 무조건 오겠죠. 더 많이. 그러면 그들은 이 자산을 물려주길 원하는데 그런 방식이 또 여러 가지 있더라 하면서 하나를 알려주는 게 뭐 예를 들면 자녀의 이름으로 법인을 하나 세워서 뭐 이 부모님 뭐 어쩌고 해서 여기에 일감을 주거나 뭐 그래서 이게 1대1 비율만 가도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 마진 10% 봐가지고 110만 원 벌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 최소한 1대1이어도 좋아. 100억을 내가 여기서 돈을 써서 이게 100억만 돼도 좋아. 그러면 이건 그대로 자식한테 넘어간 그런 어쩌고가 되게끔 그때 필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아이템 위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실제로 매출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아이템 위너는 제가 그냥 한 달에도 2억 7천원 팔았던 것처럼 그럼 그걸 만약에 한 달에 3억을 팔았다 쳐요. 2억 7천 팔 동안 알바비가 440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비 만약에 500 쓰면 3억 나올 수 있다 쳐. 비싼 거 팔아가지고. 그럼 1년 하면 36억이죠. 맞죠? 그러면 이걸 3년 하면 100억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무언가 그런 상속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의 어떤 이런 컨설팅이나 마케팅의 대상이 나중엔 완전 특수하게 이런 세계를 알게 되면 상속 관련 어쩌고가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뭐 합법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절세인지 뭐 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돈 버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더라 하는 건데 정욱 대표님은 법인 그런 거 법인 컨설팅 하시니까 잘 아시겠다.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갈래 안에 있고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고 상품도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붙잡을 것은 그들만의 리그에 어떻게든 속하자. 꼭 최상류층에 갈 필요 없어.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 관련된 이런 사람들 중에 좀 긍정적이거나 돈 버는 사람이거나 아무튼 대화가 통하거나 이렇게 뒷얘기를 가감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의지할 거는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실력 같은 게 있는지만 바라보면서 없으면 계속 방향을 재정립하거나 뭐 계속 성장을 욕심을 내거나 내가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 1년, 2년, 3년 지나 보니까 3년 동안 나 아무것도 못 이뤘어. 그러면 3년 동안 조급하지 않게 오히려 3개월을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걸 이라는 깨달음이 그때라도 오게끔 아니면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의 얘기를 이제부터라도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해보게끔
그런 게 바뀌기를 나 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냥 여기서 제품 판매하는 거 아무리 알려줘도 그 다음 산이 있고 그 다음 산이 있다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취지였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요즘에 많이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 기대를 많이 안 해요. 강의는 그냥 강의대로 하는 거고 그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막 기대를 안 하게 돼. 각 사람의 능력만큼 변화가 있겠고 내가 강의를 잘하고 말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강의를 개떡같이 해도 그 알아들을 타이밍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이제 할 거면 아예 운영을 완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운영 대행처럼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 나를 좀 믿어준 사람 한두 사람의 지금은 한 명인데 일단 한 명에만 집중해서 그 사람의 사업을 한번 키워줘 보게. 자, 오늘 할 얘기 요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올린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근데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팔 수 있는 방법, 판매를 위한 모든 방법.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내가 써놨지만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여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25명이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나 여기서 무엇도 듣고 싶지 않아. 제품 판매 관심 없어. 아니면 이것 중에 뭐 궁금해. 뭐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나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해야겠어요. (2번은) 같은 말이라 치고 1번 3번 중에 아니면 1번 3번 둘 다든지. 알겠습니다. 둘 다 할게요. 자, 팔리지 않는 이유, 더 팔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상품 소싱을 하죠. 그 다음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판매 채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등. 그 다음이 광고, 아니 마케팅 같은 게 들어간다. 여기서 하나에는 문제가 있겠죠. 안 팔리는 이유가. 근데 그걸 요약하자면 아까 적어놨듯이 노출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이제 그냥 무조건 1순위다. 내가 매장을 마케팅하든 제품을 팔든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 채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다 그럼 네이버 쇼핑, 쿠팡 그럼 쿠팡에서 내 제품이 몇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사람들 눈에. 내가 크몽에서 뭔가 판다? 그럼 나도 그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검색하면 검색한 그대로가 전국 기준이에요. 전국 표준이에요. 근데 크몽이나 쿠팡 같은 데는 이게 개인화 지면이라는 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각 사람의 관심사나 각 사람의 지역이나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보이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 다 알 수는 없어. 그치만 그래도 검색이라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왜 안 팔리는지가 얼추는 그냥 한 70% 이상은 노출에 관해서 알 수 있게 되면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만약에 뭔가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노출이 안 되고 있거나, 그 안에도 디테일하게 많겠죠. 노출이 충분히 안 되고 있거나,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거나, 노출이 적게 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막 그 깊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노출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팔린다? 그러면 상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상품의 문제라기보다 상품이 메리트가 없거나, 차별화가 안 되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가격이거나, 품질이거나, 디자인이거나, 썸네일이거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표현의 영역도 있지만 상품 자체가 암튼 뭔가 그 경쟁이 너무 심해. 매력이 없어. 기타 등등.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돼. 상품이 별로인지 알려면 노출이 돼 봐야지. 자, 설명이 하고 보니까 간단하네요. 연애 시장으로 가볼게요. 소개팅으로 가볼게요. 자, 내가 소개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아니, 소개팅이 아니야. 연애가 잘 안 된다. 연애를 내가 못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나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상품이 되겠고, 내가 소개팅이든 뭐든 소개를 받든 결혼정보회사에 연락을 하든 소개팅을 신청을 하든 이거는 이제 노출이죠. 내가 소개팅도 안 받아. 소개해달라고 주변에 말도 안 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성주는 소개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하는 인식도 있어.
근데 난 결혼정보회사에 연락도 안 했어. 난 모임도 안 나가. 그러면은 연애를 할 확률이 매우 매우 적겠죠. 이런 건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노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개팅 나가봤더니 안 되더라 하면 이제 그때 상품을 봐야 되겠죠. 상품 자체도 보고, 그 다음에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아까 제가 표현이라고 표현했던 그것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요걸 기억하면 참 좋더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안 팔리면 노출을 먼저 봐야 된다. 팔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걸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마케팅 뭐 컨설팅 해주더라도 현황을 파악할 때 일단 이 제품이 어딘가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노출 순위도 보고 상위 노출 여부도 보고, 아무튼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출, 그 다음에 유입, 전환. 이 전환은 판매라는 말하는 거고, 이거 유입은 클릭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디가 얼마나 문제인지, 어디가 얼마의 비중으로 문제인지, 또 곱하기 상품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표현, 썸네일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광고를 어떻게 돌렸고, 광고비는 얼마나 썼고, 판매 채널은 어디고, 이런 게 이제 다 봐야 되니까,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 제품 잘 안 팔려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방금 말한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를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노출이 어쩌고 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파이팅이란 말 안 써. 데이터로 분석하겠지. 이 상품 뭐예요? 이 상품 왜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겠죠. 고객 리뷰도 보겠지. 노출 여부도 보겠지. 이 사람의 광고 기술도 보겠지. 광고비도 보겠지. 그것도 시기도 있어요. 시기. 상위 노출이 왜 안 됐냐? 가구매, 리뷰, 썸네일 상세 페이지, 광고, 이걸 신규 상품 등록했을 때 같이 다다다다다다닥 해준 사람은 그나마 파파박 올라갔을 텐데, 누군가는 가구매 찔끔했다가 안 되니까 광고했다가 그 다음에 신규 상품 버퍼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동시다발적인 시기도 중요하더라. 타이밍도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왜 안 팔려요? 아니, 왜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제품 파는데요, 그 제품이 어떤 키워드인데요, 그 키워드들에서 몇 순위인데요, 이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광고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 난 다 알아야겠어. 이걸 분석해도 알까 말까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내가 올린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 이 기타 등등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출 아니면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걸 대충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제품 직접 팔게 되시면 왜 안 팔리지 하게 될 때 요런 단어들이 무의식 안에서 조금씩 떠오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모든 방법이라고 적었던 거 한번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위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수를 쓸 수 있을까? 자, 상품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어떤 사람을 팔든 일단 모든 게 다 통용됩니다. 일단 노출해야 돼요. 자, 상품, 판매 채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여부에 따라서 판매 채널에서 상위 노출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했죠? 이 노출 모든 것 그 전에 경쟁이 적거나 노출이 잘 될 만한 상품을 찾는 게 1번이긴 해요. 그 다음에 아무튼 준비가 다 됐다 치면 신규 상품일 때 가구매 입히고 광고도 해주면서 다른 데서 트래픽을 더 끌어올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맘카페 같은데 무료로 이벤트라도 해서 내 스토어에 더 들어오게 해서 구매라도 하게끔, 제일 좋은 건 공동구매 같은 걸 한 번에 막 한 30개 100개 팔잖아요, 그 인플루언서가. 그럼 그걸 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링크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살 사람들만 왔을 테니까 구매율도 높고 구매율이 전환율이지. 전환율도 높고 클릭수율도 높고 클릭수도 높고 한 번에 판매액도 높아지니까 바바박 순위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야. 더 잘 파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이게 끝이에요. 상품은.
그 말고 딴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다 반박해 줄 수 있어. 이거 말고 딴 것도 없습니다. 뭐 상품명을 뭐 어쩌고 입력하고 해시태그 어쩌고 이거 다 부수적인 거야. 상품명, 키워드, 카테고리 이건 너무 기본적인. 그러니까 카테고리랑 키워드를 잘 입력했으면 얼추 입력했으면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아까 말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사람. 자, 사람 먼저. 서비스든 사람이든 브랜딩을 해야 될 것만 갖고 뭔가 있어 보이게 느껴지겠지만 이것도 다 똑같아요. 서비스, 사람 모두 노출이야.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왜냐면 노출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상품을 노출하는 것보단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NS를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마팔하고 내 뭐 어떤 컨텐츠를 광고하면 팔로워가 그래도 늘어요. 그러니까 노출도 중요한데 노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내가 신사임당이라는 완전 브랜딩된 이름이 있지 않고서, 내 컨셉이 있지 않고서 그냥 100만 명인데 내가 K-팝 그냥 여자 아이돌을 열심히 어떤 컨텐츠를 찍어서 그 편집해서 올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내 것도 아니야. 이 아이돌이 나도 아니야. 난 이걸 편집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난 이 채널로 아무런 수익화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라는 사람도 없지. 브랜딩도 안 돼 있지. 컨텐츠 주체가 나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보만 제공하다가 끝나. 내가 결국 100만 명 모아서도 여기에 제품 하나 못 팔 수 있어요. 어떤 강의 하나 못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를 팔거나 사람을 파는 거는 조금 더 노출보다는 어떤 설득, 가치, 아니면 뭔가 마음을 얻는 것, 뭐 이게 설득이랑 같은 말이겠고, 뭐 가치를 있게 느끼게 해주는 가치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아무튼 이런 뭔가 뒷단의 영역이 더 중요해. 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 자체로 뭐 브랜딩해서 뭐 강의를 팔거나 뭐 모임을 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노출을 많이 했는데 이 강의 모임을 결제 못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걸 줘. 이 사람이 매력 있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줘. 라면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노출, 유입, 전환이 따라오게끔 알고리즘이 바뀌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맛집 같은 거 블로그, 파워블로그나 파워블로거들이 다 먹었어요. 왜냐? 이 파워블로거들이 그냥 글을 아무거나 올리면, 변호사, 법률 지식이든 맛집이든 뭐 올리면 상위 노출이 돼.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슈되는 뭐가 있지, 뭐 후쿠시마 뭐 오염 방류, 후쿠시마 어쩌고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기가 있으니까 트래픽이 많이 늘잖아요. 이 글에다가 이름이랑 내용을 바꿔서 맛집 어쩌고 하면 이게 그대로 상위 노출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 옛날에는 노출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러니까 자꾸 변별력이 없으니까 알고리즘을 바꾼다. 진정성 있거나 가치 있거나 그 대상이 원하는 글을 줬으면 노출도 되게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 서비스를 팔거나 사람의 브랜딩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노출을 더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나 욕구가 뭔가? 아니 진짜 컨텐츠로서 눈에 잘 띄게끔 이런 가치나 이런 욕구 이런 걸 잘 대변해 줄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하더라. 컨텐츠를 어떻게 잘 표현해내는가? 요거는 이제 간단한 뭐 가시성이나 뭐 아니면 뭐 표현력 이런 거 정도의 차이겠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더라. 진정성이라는 게 다 포함된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게 사람들이 점점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누가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좋아요 하면 이제 그냥 가치를 느꼈어. 매력을 느꼈어. 근데 점점 이게 식상해지잖아요. 이 가치라는 게 점점점 진정성도 표현되고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여야겠죠. 옛날에는 그냥 띡 소개하면 됐을 걸 이제는 진짜 진정성 있게 한 10개 정도 제품을 가져와서 이거 내가 협찬 아니고 진짜 쓰는 거야 하면서 알려줘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파느냐 했을 때는 노출이 더 중요하거나 노출보다는 이런 가치 그 컨텐츠 전달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없더라. 블로그,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거 말고는 딴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법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거 말고는 없어.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거나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몇 가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브랜딩하고 어쩌고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글 쓸 줄 알죠. 영상 당연히 요즘 편집 너무 쉬워졌죠. 영상 또 많이 소비해봤으니까 또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말은 당연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옛날 같았으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TV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뭐가 할 수가 없어. 내세울 수가 없어. 학위 같은 것도 중요했을 것 같고. 왜냐? 이 시장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었거든요. TV 같은 걸로. 학위 같은 걸로. 근데 이 SNS가 나오면서 이게 흐려졌단 말이에요. 왜냐? 노출이 TV 같은 일방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되던 게 아니면 책 이런 걸로 되던 게 이제는 SNS라는 게 각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휴대폰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각자에게 맞는 개인화 지면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틈새가 많이 생겼냐고요. 꼭 TV가 아니어도 난 이 인플루언서로 소비하고 이 유튜버로 소비하고 이 컨텐츠를 소비하니까 꼭 전문가 한 명이 독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꼭 대형 유튜버가 아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떡상하기 전에 진정성 있고 뭔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느낌. 제 수강생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성주 대표님이 아직 너무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좋았다. 왠지 내 말 한마디 더 들어줄 것 같고 왠지 대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고정관념대로 그냥 이건 되겠지 안 되겠지 하지 말고 막상 해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채널도 몇 개 안 돼. 글쓰기, 영상, 말하기 방식도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에 곱하기 돈 되는 것들이 붙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이런 기술로 기술은 있지만 이런 브랜딩 못하는 사람을 키워주든지 못 팔고 있는 상품을 팔아주든지 서비스를 팔아주든지 이런 것도 틈새가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 취지는 원래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광고하는 법, 상세 페이지 좀 팁 이거를 이제 그거 해야겠다. 제가 목요일엔 강의가 없으니까 금요일이랑 금요일부터 해서 이걸 하나씩 해야겠어요. 상세 페이지를 하루 잡고 그 다음에 광고 하루 잡고 이런 식으로 하루씩 잡아서 설명을 해줘야겠어. 그 다음에는 상품명 입력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하나 잡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SNS 컨셉 잡는 법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줘야겠어. 이거를 다음 주 그걸로 미리 예언을 해놓을게요. 예시를 해놓을게요. 다음 주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씩 다룰 겁니다 하고 실무적인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왜 그걸 자꾸 건너뛰는지 자꾸 설명하기보다 그냥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느라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디테일한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CS 생활건강 대표님 누구세요? 이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누가 들어오는지 알면 나중에 뭐라도 이득이 됩니다. 맨날 오시는 분이시죠? 하면서 이제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에 뵙시다.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실무를 다룰게요. 실무 하루 하나씩 뜯어드릴게요. 아셨죠? 이제 저에게 어떤 마인드나 이런 얘기를 좀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그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인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인드 어쩌고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하든지 하겠습니다. 생활건강 대표님 누구시지? 이름이 바뀌었는데 상수 대표님이신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뭐 질문 있으신가요?